안녕하세요.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의 박근주입니다. 전에 제 세미나를 들으셨던 분들이 복습 차원에서 보실 수 있는 동영상들을 만들어서 미니 세미나 형식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죠. 차세대 시퀀싱이 무슨 뜻이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정밀의료에서 NGS가 많이 언급되는 이유 등, 그리고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도 조금만 알아보겠습니다. NGS 이야기는 깊이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는데 오늘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고 가장 첫 시간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선 먼저 복습 차원에서 NGS를 포함해서 유전자 분석 방법이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전자 분석을 한 가지 방법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일단은 분석하려는 데이터 양에 따라서 서로 다른 종류의 장비들이 사용됩니다. 왼쪽 Y축의 마커 수, 즉 변이나 유전자 수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분석 타깃이 적을 때에는 생어 시퀀서로 시퀀싱을 하거나 또는 리얼타임 PCR로 지노타이핑 같은 방법을 써서 DNA를 분석합니다. 서머피셔에서는 어플라이드 바이오 시스템즈라는 브랜드로 여러 가지 모델의 장비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커 수가 많을 때에는 오른쪽에 두 종류 장비들이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거 시퀀서로 시퀀싱하기에 너무 벅찬 경우에는 NGS, 차세대 시퀀싱을 해서 보통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이상의 유전자들을 동시에 시퀀싱합니다. 서머피셔는 아이언 트렌트라는 브랜드로 차세대 시퀀서 장비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지노타이핑을 광범위하게 지놈 와이드로, 즉 지놈 전체에 걸쳐서 수십만 개 이상의 마커를 지노타이핑 할 때는 마이크로레이 장비를 사용하며 원래는 어피메트릭스라는 브랜드가 유명했었는데 서머피셔에 합병된 후 지금은 어플라이드 바이오 시스템즈 브랜드로 마이크로레이 장비들이 나옵니다. 즉 이렇게 보시면은 서머피셔는 유전자 분석 장비 모든 종류를 제공하는 유일한 회사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NGS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DNA 시퀀싱은 수십 년 동안 생어 방식으로만 가능했는데 생어 방식이 아닌 메커니즘의 시퀀서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원리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특징은 대용량 시퀀싱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생어 시퀀싱과 구분해서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고 합니다. 즉 NGS의 Next Generation 차세대라는 것은 생어 시퀀싱의 다음 세대란 뜻입니다. 생어 시퀀서의 시퀀싱은 캐필러리 하나에서 한 개의 DNA 가닥, 즉 많아도 수십 개 정도의 DNA 서열을 읽는데 NGS는 보통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수억 개 이상의 DNA 서열을 동시에 읽습니다. 따라서 한두 개 유전자가 아닌 수십 개, 수백 개 유전자를 동시에 분석하거나 아니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이라면 아예 전장 유전체, 홀 지놈을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미생물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분리 배양과 같은 과정 없이 생략하고 그냥 DNA를 뽑아서 다 읽어버리고 거기에 어떤 미생물 집단이 있는지 대략적인 구성을 파악하는 메타지놈 시퀀싱도 가능합니다. 여러 게놈이 지놈이 함께 있다는 뜻이죠. 요즘 유행하는 많이 알려진 장내 미생물 시퀀싱 같은 것은 모두 NGS 이야기입니다. 시퀀싱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의 하나는 암 유전자 변이를 찾는 것이며 최근 정밀 의료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선 전형적인 NGS와 생어 시퀀싱 결과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위가 NGS, 아래쪽이 생어 시퀀싱 결과이며 왼쪽은 암 조직에서 유전자의 어떤 변이가 있는 경우, 오른쪽은 그러한 변이가 없는 정상 조직입니다. NGS는 생거 시퀀싱보다 정확성이 떨어지지만 대량의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곳을 여러 번 겹쳐 읽어서 정확성을 높입니다. 노란 줄, 파란 줄은 모두 한 번씩 읽은 것을 가리키며 특정 위치 변이는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암 조직에서는 특정 위치에서 일관되게 반복해서 검출된 빨간 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SMP, 스닙과 같은 변이라고 판독할 수 있으며 오른쪽 정상 조직에선 빨간색이 하나 있지만 어쩌다 하나 나온 것으로 겹쳐 읽은 결과에서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에러로 판단되어 이 위치에선 변이가 없다고 판독합니다. 암 조직에서 몇몇 세포들에 막 생기고 있는 이러한 체세포 돌연변이, 소매틱 베리언트를 분석할 때는 최소 500x, 즉 500번 이상 겹쳐 읽으면서 5%나 10% 이상의 비율을 가진 변이까지 찾아내며 선천적인 변이, 유전질환 쪽이죠. 그런 점라인 베리언트를 찾을 때는 이것보다는 좀 더 낮게 보통 30x나 50x 이상 겹쳐 읽어서 분석합니다. 아래 생어 시퀀싱 결과에서는 각 염기 위치마다 어떤 한 색깔에 올라가는 그래프가 보여지며 어떤 위치에 변이가 섞여 있으면 그래프도 두 개 색깔이 같이 나타납니다. 생어 시퀀싱의 왼쪽 결과에선 변이 염기 위치에서 빨간색과 연두색 곡선이 함께 나타났고 오른쪽에서는 그 위치에 빨간색 그래프 하나만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니까 NGS가 복잡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시퀀싱이 가능합니다. 일단 동식물은 생략하고 미생물과 인간 샘플인 경우 대략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각각의 시퀀싱을 상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나중에 있을 겁니다. 우선 미생물의 WGS 홀지놈 시퀀싱은 전장 유전체 서열을 모두 시퀀싱하는 것으로 아까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3만 개 정도의 염기 서열을 읽는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미생물의 모든 유전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 정체를 파악하고 최고 해상도의 역학 조사라든가 상세한 기능 분석 등이 가능합니다. 메타지놈 시퀀싱은 여러 게놈이 섞여 있는 상태, 즉 세균 총이라든가 커뮤니티를 파악하는 것이며 장내 미생물 분석, 피부 미생물 분석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인간 샘플은 암과 그 다음에 그 이외로 나누면 어떨까 싶은데요. 각각 암 패널과 유전질환 패널을 만들어서 타깃 유전자들의 DNA만 준비해서 NGS 시퀀싱에 들어가는 타겟티드 시퀀싱이 일반적입니다. 암에서는 보통 5%에서 10% 비율까지의 체세포 돌연변이를 분석하면서 최소 500x 이상의 높은 커버리지 뎁스, 그 다음에 유전질환이라면 선천적인 점라인 변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조금 더 낮은 뎁스로 분석합니다. 어느 유전자를 보아야 할지 잘 모를 때에는 WES, 홀 엑솜 시퀀싱이 가능합니다. 2만여 개의 인간의 모든 유전자의 모든 엑손 영역을 타깃으로 해서 DNA를 준비한 다음에 NGS를 하는 거죠. 가장 궁극적인 타겟티드 시퀀싱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NA 시퀀싱이 가능한데 실제로는 NGS에서는 RNA 시퀀싱을 할 수는 없고요. mRNA를 cDNA로 역전사해서 DNA 시퀀싱을 하는 것이고 각 유전자별로 얼마나 발현이 되었는지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그런 발현의 양적인 정보를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유전자의 RNA 시퀀싱을 하는 것이 홀 트랜스크립톰 시퀀싱입니다. 오른쪽에서는 각각의 시퀀싱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제품들 이름을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제품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좀 더 구체적인 실험 방법이나 분석, 그 다음에 관련 논문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고요. 이러한 시퀀싱들에서 결국 무엇이 목적이었는가는 앞에서도 언급했었는데 가장 오른쪽에 다시 정리했습니다. 미생물의 홀지놈 시퀀싱이라든가 메타지놈, 마이크로바이옴 시퀀싱 용도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암이나 유전질환에 관련된 시퀀싱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7년부터 국가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제도권으로 들어와 질병의 어떤 유전적인 원인을 찾아낸다라든가 더 나은 치료 방법을 결정하고 또 같은 암이라고 이름이 같은 암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유전자 변이가 서로 달랐다라든가 그런 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 치료 과정을 감시하는 등의 정밀 의료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홀 트랜스크립톰 시퀀싱은 유전자 설계도가 아니라 샘플이 된 세포들에서 그 다음에 그 각각의 환경에서 어떤 유전자가 사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유전자 기능 분석이라든가 약물 연구, 개발 등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모든 세포는 모든에게서 모두 똑같은 지놈 DNA를 가지고 있는데 세포 종류와 기능이 모두 다른 이유는 그때그때 발현해서 사용하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질 수도 있고 병에 걸리면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약물을 주었을 때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동적인 유전자 발현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인간 샘플에 대한 NGS를 패널을 사용한 타겟티드 시퀀싱, 그 다음 홀 엑솜 시퀀싱, 홀 지놈 시퀀싱으로 나누어서 비교한 그림입니다. 왼쪽 위와 같이 유전자 1, 2, 3이 있었을 때 원하는 유전자라든가 또는 원하는 유전자의 어떤 특정 위치, 특정 엑손 같은 곳을 정해서 그 타겟 부분의 DNA만 얻어서 시퀀싱을 하고 HG19과 같은 게놈 참조 서열이죠. 레퍼런스 서열에 매핑을 하면 오른쪽 위의 그림과 같은 데이터가 얻어집니다. NGS로 얻어진 DNA 가닥은 리드 또는 숏 리드라고 하고요. 그것을 이렇게 레퍼런스 서열에 맞추는 것을 매핑 또는 얼라이먼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 위치에 얼마나 많은 리드가 겹쳐졌는지가 depth 또는 depth of coverage가 되며 보통 500x, 1000x와 같이 숫자 x로 표현을 합니다. 홀 엑솜 시퀀싱에서는 모든 유전자의 모든 엑손, 그 다음에 홀 지놈 시퀀싱에서는 뭐 유전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얻어지는 모든 DNA를 시퀀싱합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모든 유전 정보를 얻는 게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용이라든가 시간, 분석의 난이도,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정작 원하는 유전자의 데이터는 빠지는 문제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홀 엑솜 시퀀싱이나 홀 지놈 시퀀싱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클리니컬 시퀀싱, 특히 이 뎁스를 굉장히 높여서 봐야 되는 암 유전자 분석 등에서는 패널을 이용한 타겟티드 시퀀싱을 높은 뎁스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2023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보험 적용은 타겟티드 시퀀싱, 즉 패널을 이용한 시퀀싱 한정입니다. 프리시전 메디신, 정밀 의료란 단어는 오바마 대통령의 2015년 선언으로 유명해진 단어이고 사실은 그 전에 비슷한 단어가 몇 개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으로 정착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환자 개개인에 맞추어 그 사람의 유전 정보라든가 환경 정보, 생활 습관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그 사람에게 더 최적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왜 오바마 대통령 옆에 이 DNA 이중 나선 모형이 있냐는 것입니다. 즉 정밀의료에서는 유전자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며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개인의 구체적인 정보 중에서 그나마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측정, 분석,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생활 습관이나 환경 정보 등을 완전히 똑같이 측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곳에서도 어느 병원이 됐던 어느 나라가 됐던 100명, 1000명, 10,000명을 똑같이 측정해서 그 데이터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유전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전 정보를 대량으로 읽어낼 수 있는 NGS가 마치 정밀의료에서는 꼭 필요한 것처럼 여겨졌고 그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바이오인포메틱스라는 학문도 같이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바이오인포메틱스 자체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을 가리킵니다만 요즘은 NGS 관련 분야가 많이 부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전 정보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유전 질환이나 암입니다. 유전 질환은 유전자 이상이 근본 원인이 되며 암은 기본적으로 노화에 따른 유전자 변이, 즉 에러의 축적이 가장 큰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전자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춘 표적 치료 등도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이나 생활습관병에 속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관련된 유전 정보를 우리가 아무리 잘 파악했어도 그 영향력은 매우 한정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환경이나 생활습관이 병에 걸리는 것과 진행되는 것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NGS를 정밀의료에 적용하는 것이 똑같이 시퀀싱을 하는 생거 시퀀싱과 비교해서 무엇이 다른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암 환자에게서 10나노그램의 DNA를 얻었다고 했을 때 생거 시퀀싱이라면은 암 종류나 표적 치료제 등을 고려해서 먼저 어떤 한 유전자를 분석합니다. 변이가 있다 없다 yes, no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때 여기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변이가 나오지 않아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유전자를 검사하겠습니다. yes, no가 나옵니다. 또 죄송합니다. 이번에 yes가 나왔으면 이 약을 쓰는 건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no가 나왔으니까 다른 유전자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검사가 잘못하면은 6번, 7번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최적의 치료 방법을 찾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암 환자는 지금 자기 몸에 암이 커지는 걸 있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간만 보내게 되는 셈이죠. 게다가 여러 번 시퀀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 조직을 계속 얻을 수도 없고 시간 낭비와 검사 비용도 너무 커집니다. 하지만 NGS라면 똑같은 10나노그램의 DNA라고 하더라도 의심스러운 유전자 50개, 100개, 요즘은 500개 정도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전자를 먼저 검사해야 할지, 몇 번 실험을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비로소 환자 부담이라든가 시간, 비용 등에서 바람직한 시퀀싱이 가능하게 되었고, 우리가 이제 정말 병원에서 정밀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qPCR과 같은 지노타이핑 검사에서도 결국에는 정해놓은 타깃 위치들만 찍어서 확인하다 보니까 만일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곳에 변이가 있는 환자들이라면 결국 여러 유전자 다 검사했는데도 결국엔 아무것도 없다라는 식의 결과만 나오고 나중에 NGS로 좀 더 광범위하게 분석 결과를 본 것이 나온 다음에야 비로소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서머피셔의 NGS 장비들은 아이언 트렌트라는 브랜드에서 이러한 이름들로 나오고 있고요. 가장 위에 아이언 PGM이라든가 아이언 프로토는 지금도 논문은 계속 나오지만 판매하지 않는 옛날 장비이고 아이언 PGM DX는 미국 FDA 승인을 받았었던 의료 장비로 현재 한국에서 유일하게 승인된 NGS 동반 진단 패널인 ODXTT, 온코마인 DX 타겟 테스트를 돌릴 수 있는 유일한 NGS 장비입니다. 아무튼 종류는 연구 장비와 식약처 승인의 의료 장비로 나눌 수 있으며 의료 장비로 가장 많이 한국 병원에 설치된 것은 서버 성능이 더 뛰어난 아이온 S5 엑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리브랜딩 되어서 이름이 바뀐 대체적으로 다 동일하다고 보셔도 되는데 이름이 살짝 바뀐 것들이 아이온 진 스튜디오 S5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이 S5 엑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병원들 중심으로 2023년 기준 현재 60여 대가 설치가 되어서 정밀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 모델은 제넥서스 시스템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시퀀싱에 어마어마하게 사용이 되었고 2022년 말 의료 장비로도 DX 장비가 승인이 되어서 한국 병원들에 이미 10여 대 넘게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NGS 시스템, 특히 의료 장비는 아이언 트렌트와 일루미나 두 개 브랜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 회사의 중소형 장비들 사양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언 PGM DX는 현재 유일한 NGS 동반 진단 패널인 ODX-TT를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장비이고 아이언 진 스튜디오라든가 아이언 S5 시리즈에서는 데이터 생산량이 다른 5종류의 칩, 아이온 510 칩, 아이온 520 칩과 같이 550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부분이 가장 최신 장비인 제넥서스이고 GX5 칩과 GX7 칩 두 종류가 호환이 됩니다. 각 장비들을 설명하는 동영상은 나중에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장비들은 일루미나의 중소형 NGS 장비들입니다. 마이식이라든가 넥스트식 시리즈가 유명합니다.
아이온 트렌트에는 없는 공장형 NGS, 데이터 생산에 굉장히 큰 장비들로 특히 하이식 시리즈를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은 모두 단종되었고 현재는 노바식 6000과 노바식 X 시리즈가 가장 최신 장비들입니다. 장비들을 비교할 때는 우선 용량, 즉 리드 수를 비교하시면 좋습니다. 보통 몇 밀리언, 여기 M이라는 건 밀리언입니다. 즉 몇백만 개의 리드가 한 번의 실험으로 생산되는지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려는 시퀀싱에서 유전자 타깃 등이 정해지면은 그 범위의 베이스 길이를, 염기 길이를 알 수 있고 그것을 대략 뭐 100x라든가 500x 같이 몇 번 겹쳐 읽을지를 정하고 또 보통 우리가 몇 개의 샘플을 동시에 돌릴지를 생각하면은 대략 한 번의 실험에 필요한 데이터 양이 정해지고 거기에 맞는 시퀀서로 실험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몇 억씩 하는 NGS 장비이기 때문에 이걸 혹시 직접 도입해서 사용하실 때 그때 실패하게 되는 나중에 운영을 잘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용량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작은 장비 또는 너무 큰 장비를 도입하는 바람에 실제로는 런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경우들이 많은 거죠. 아이언 트렌트 장비에서는 물론 저희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종류의 칩 또는 2개 종류의 칩을 이렇게 있는 이유는 이렇게 실험마다 필요한 데이터 양이 달라질 때 거기에 맞춰서 가장 경제적인 플렉시블한 운영을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온 트렌트 NGS 장비들의 특징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여기에선 클리니컬 시퀀싱 중심으로 정리를 했는데 아이온 S5 엑셀은 한국 병원들에 한 60여 대가 설치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NGS 시스템입니다. 보통은 아이온 셰프라는 샘플 준비를 자동으로 해주는 장비와 아이온 리포터라는 데이터 분석 서버를 같이 구성해서 세트처럼 보통 사용을 많이 하시며 암의 경우에는 온코마인이라는 이름의 제품의 여러 암 패널들을 썸어피쉬에서 제공을 하고 그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암 정밀 의료 프로젝트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말은 전 세계에서 암 패널과 실험 방법, 시퀀싱 분석 방법 모두가 통일된 일종의 표준과 같은 운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이온 PGM DX는 ODX-TT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NGS 동반진단 패널을 돌릴 수 있는 장비입니다. 동반진단은 NGS 결과 리포트에 어떤 변이가 나왔으니까 아예 어떤 약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까지 포함되며 그러한 리포트가 나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미국 FDA나 일본 후생노동성 한국식약처에서 승인했다는 뜻입니다. 아이온 트렌트 제넥서스는 가장 최신 장비로 세계 최초의 전자동 초고속 NGS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서는 그 어떤 회사의 어떤 NGS 장비와도 완전히 구분됩니다. 샘플 준비에서 최종 리포트까지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 코로나19 경우에는 RNA 바이러스였거든요. 그러면 RNA를 추출하게 될 텐데 그것을 넣어주게 되면 장비 안에서 cDNA 역전사, 라이브러리 준비, 템플레이팅, 시퀀싱, 분석까지 모두 자동으로 한 20시간 정도 만에 모두 완료가 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무슨 계통인지가 리포트로 나왔었습니다. 암 유전자 검사 등도 마찬가지이고 다만 이렇게 전자동으로 되기 위한 제넥서스 전용 패널들이 있어야 하고 현재 순차적으로 점점 많이 나오는 중입니다. 아이온 트렌트를 포함해서 NGS가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는 패널에서도 다 다르고 소프트웨어도 다 다르고 실험 자체도 손을 굉장히 많이 타는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 온코마인 시리즈처럼 아이온 트렌트에서 제공되는 패널이라든가 키트, 어세이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 모든 과정이 전 세계 공통의 프로토콜로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되며 특히 클리니컬 시퀀싱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그래서입니다. 오늘은 NGS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간단하게 NGS의 의미와 특징, 어떤 시퀀싱 종류들이 있는지, 그리고 살짝 장비 소개까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NGS 메커니즘을 포함해서 각 장비들에 대한 소개와 바이오 인포메틱스 분석 이야기, 많이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최신 동향 등의 동영상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NGS 공부를 하시는 분들 복습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